인류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린 가까운 미래, 여기 외딴 농가에서 가까스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폴. 무려 사춘기에 접어든 2명의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육아령 만렙의 싱글 파파인데요. 이들이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 바로 인류를 멸망시킨 정체불명의 괴물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오직 밤에만 활동하며 빛을 두려워하는 의문의 존재들, 발톱 길이를 지 맘대로 늘릴 수 있는 기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신을 뒤덮고 있는 시커먼 털가죽과 길쭉하게 뻗어있는 4개의 팔다리, 양쪽으로 쭉 찢어진 거대한 아가리가 관객들의 관자놀이를 키조개 관자마냥 감칠나게 볶아줍니다. 인간들을 사냥할 땐 땅을 뚫고 등장, 빠르게 고개를 까딱거리며 위협을 가한 뒤 갑자기 복부를 열어서 먹잇감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데요. 주로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협공을 시전, 마치 군체 생물 마냥 뭉쳐서 움직이는 굉장히 섬뜩하고 기묘한 생명체입니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무려 디즈니의 구피를 본따 만들었다는 충격적인 설정. 어쩌면 최근 디즈니가 벌이고 있는 끔찍한 동심 파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각두는 사일런트 힐 시리즈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몬스터입니다. 원작 게임에서는 2편에서 최초로 등장,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며 인지도가 떡상, 현재 이미지로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삼각두라는 이름에 걸맞게 머리 자체가 그냥 삼각형, 헬멧이나 가면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자체가 삼각두의 쌩얼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프로틴을 잔뜩 처바른 근육질 바디를 장착, 등장과 동시에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줍니다. 극중 삼각두의 포지션은 발티엘 종파의 사형 집행인,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단자들을 심판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존재인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거대한 대검을 이용 상대방의 모가지를 가열차게 날려버리고 맨손으로 가죽을 잡아찢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일런트 힐 전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이고 아이코닉한 존재, 등장만으로도 관객을 얼려버리는 극강의 카리스마 그 자체였죠. 만약 당신이 맨몸에 앞치마를 두르고 삼각김밥 먹는 걸 좋아한다면, 그렇다면 완전 추천합니다. 맨날 뭘 그렇게 추천해. 여기 별종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소녀 장사부터 몸에서 벌을 키우는 양봉꾼 소년, Where's your net?
식물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몸에서 불을 만들어내며 심지어는 뒤통수에 입이 달려있는 수줍음 많은 꼬마 숙녀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임브리는 별종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존재로서 가장 안전한 날을 선택해 루프를 설정, 그곳에서 별종들을 지키며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별종들은 이런 반복되는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 바론이라는 자가 임브린의 힘을 이용 루프에서 벗어나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실험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바론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장렬, 일명 할로우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들의 정식 명칭은 할로우 게스트, 밋밋한 대갈박에 쩍 벌어진 주둥이 하나만 애초롭게 달려있는 말 그대로 공허하고 음험한 공포의 존재입니다. 팔다리가 오지게 길쭉하고 가열차게 뾰족하며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혀를 촉수처럼 이용 먹잇감을 순식간에 낚아채버리는 놀라운 사냥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온몸의 근육을 혓바닥에다 올인한 듯 메시의 발재간 마냥 미친 혀놀림을 자랑합니다. 특이하게도 별종들의 안구를 먹으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냥 시에도 오로지 눈알만 쏙 빼먹는 그로테스크한 연출을 보여주는데요. He began to change. 기본적으로 온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은신이 가능, 주인공인 제이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누구도 할로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같은 동족들을 학살하고 무차별한 탄압을 일삼았던 최악의 악마들, 팀버튼이 만들어낸 그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기 2040년 북극권 한계선에 위치해 있는 거대한 채굴 기지에서 갑자기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 98명의 직원들 중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2명의 생존자, 곧 이들은 다친 몸을 이끌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얼마 후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게 되는데요. 집합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몸에 팔다리가 달려있는 공포의 살덩이, 미친 과학자가 만들어낸 주옥같은 창조물입니다. GNL 40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었고, 거기다 돼지 내장들을 이어붙여서 베이스를 완성, 끝으로 광부들을 찢어 밝힌 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인 끝에 이런 지랄같은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수백 개의 눈알로 만들어진 거대한 머리와 수백 개의 팔다리로 구성된 징그러운 몸체, 새로운 생명체를 흡수할 때마다 흡수 대상의 뇌까지 흡수하여 몸을 불릴 때마다 지능도 성장, 몸에 달려있는 수많은 손을 이용해 지문을 인식시키는 놀라운 뇌지컬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근육 하나 없는 주제에 미친 맷집을 장착, 아무리 총을 쏴도 절대로 죽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데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러대며 인간들을 위협하는 극악의 생명체. 그의 목적은 기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흡수하여 몸집을 불리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뿐입니다. 자, 과연 다코타 패닝은 이 무지막지한 괴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될까요? 디스트릭트 9의 닐 블롬캠프가 선사하는 전대미문의 SF 단편 자이고트였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외계 생명체.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을 타고 나타나 전 세계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은 우주 깡패입니다. 지멋대로 생겨먹은 개 막장 면상에 총알도 튕겨내는 단단한 외피, 길쭉한 팔다리가 가열차게 붙어있는 사족 보행의 끔찍한 괴수죠. 소머즈 뺨치는 미친 청각을 장착,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귀신같이 잡아내는 어마상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쩍 벌어진 외피 사이로 수줍게 드러나는 희뽀얀 속살, 저세상 텐션에 살기 넘치는 이목구비가 관객들의 전두엽과 측두엽, 후두엽을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신나게 후려 갈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미지의 생명체로서 공식적인 설정이라던가 이름조차 불명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일명 데스 엔젤 혹은 악몽 유발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녀석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엄청나게 날렵하고 빠르다는 것인데요. 때와 장소와 데시벨을 불문, 어디서든 소리만 났다 하면 순식간에 달려와 희생자를 덮칩니다. 한 번 잡은 먹잇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흉악한 포식자, 그리고 층간소음에 더럽게 까탈스러운 예민 보스죠. 물론 소리만 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들킬 일도 없겠지만 평생을 숨죽이고 산다는 게 그리 쉬울 것 같진 않습니다. 쳐맞아 뒤지거나 답답해 뒤지거나 뭐 둘 중 하나겠네요. 18세 맞박에 난 여드름 마냥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미친 비주얼,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씹어먹었던 존재감 끝판왕이죠. 현란한 현올림을 가진 궁극의 할짜기 리커입니다. 동명의 게임을 바탕으로 하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에는 일명 BOW라고 불리우는 다양한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BOW는 바이오 오르가닉 웨폰의 약자로서 특정 바이러스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생체 병기를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드릴 리커는 가장 대표적인 T바이러스 변이체로서 그로테스크한 몸놀림에 흉악한 쌍판스를 장착, 관객들의 멘탈을 칵테일 마냥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수줍게 헐벗은 뽀얀 외피에 뇌가 훤히 드러나 있는 충격적인 비주얼, 큼직하고 날카로운 손톱에 촉수처럼 흐물거리는 19금한 혓바닥이 달려있으며 벽과 천장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 민첩성 만렙의 화려한 몸놀림이 돋보이는데요. 또한 눈이 없는 대신 청각이 매우 예민하다는 설정으로 보는 이들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역대급 긴장감을 선사해 주었었죠. 상대방의 혼을 쑥 빼놓는 세상 리드미컬한 현올림과 미끈미끈하게 잘 빠진 육감적인 몸매, 이성 따윈 개나 주라며 본능적으로 닥돌하던 리커의 모습은 마치 어릴 적 제 첫사랑의 추억을 불현듯 워낙에 괴물 같은 녀석들이 차고 넘쳤던 시리즈의 특성상 능력에 비해 살짝 잡몹 취급 당하는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해 주기를 부푼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헬레이저 시리즈에 등장했던 수많은 수도사들 중 가장 화끈한 비주얼을 선사해 주셨던 분인데요. 얄팍한 호기심으로 인해 나락의 길을 걷게 된 비운의 주인공 헬레이저2의 닥터 채너드입니다. 저명한 뇌과학계의 권위자로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채너드 박사는 어느 날 쾌락과 고통을 동시에 선사해주는 의문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뭔 개소리야! 라며 귓등으로도 안 들었겠지만 불행히도 우리 채너드 박사는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였죠. 결국 자신의 환자를 이용해 전편의 악녀였던 줄리아를 되살려내고 그녀를 도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채너드 박사는 곧 줄리아의 계략에 넘어가 악신 레비아탄에게 제물로 바쳐지고 마는데요. 만약 이렇게 뒤졌으면 여기 못 나왔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채너드는 시리즈 전통의 수도사가 되어 가열차게 부활, 끔찍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The doctor. Is he? 거대한 촉수를 이용한 공중부양 스킬과 고막을 찢어버리는 미친 괴성으로 등장과 동시에 눈갱을 시전하는 채너드 박사. 특히 손바닥에서 세상 5만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는 채너드의 스킬은 지금껏 본 적 없었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며 많은 이들의 멘탈을 가차없이 박살내 주었는데요. 여기에 진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피네드까지 제압, 막장 빌런질의 끝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전무후무했던 헬레이저 사상 최강의 존재 이자 최악의 비주얼을 자랑했던 역대급 크리처.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원조의 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Surgery is open, Tiffany. If it's an 어딘가 흉가 체험하기 딱 좋아 보이는 허름하고 낡아빠진 어느 아파트. 이곳에는 아파트만큼이나 허름하고 음산해 보이는 다양한 사람들과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었던 텅 아저씨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이대로 허무하게 남편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무이 아줌마는 때마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무속인을 섭외, 고대 밀교의 주술을 이용하여 남편을 되살리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영화들이 그래왔듯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늘상 그 끝은 암담하기가 그지 없었지요. 결국 텅 아저씨는 보란듯이 시변을 일으키게 되고 아파트 전체를 공포의 쌍바위꼴로 몰아넣게 되는데요. 한편 이 아파트에는 더욱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려 쌍둥이 자매의 악령으로서 옆집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던 동생을 구하려다 그만 언니가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 결국 이를 비관한 동생이 언니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불쌍한 친구들이었죠. 이후 두 자매는 사무친 원한을 가진 악령으로 부활. 아파트 2442호에 머물면서 월세도 안 내고 공짜 숙식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도사들이 출동,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처절한 사투 끝에 악령들을 장롱 안에 가둬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이 영화의 진정한 공포는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는데요.
육신 없이 영혼만 남아 떠도는 쌍둥이 자매의 악령과 영혼 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했던 텅아저씨의 강시. 이건 뭐 대놓고 둘이서 듀엣 한번 해보라는 얘기였죠. 결국 기회를 엿보고 있던 쌍둥이 자매의 적극적인 대쉬가 이어지게 되고 곧 영화 역사상 최초 강시의 육체에 빙의된 무시무시한 악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30여 년 전에 귀염뽀짝했던 라떼 강시들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역변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심지어는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격하게 다크해진 느낌이라 강시가 진지를 빨면 이렇게까지도 무서워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뭔가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 영화였고요. 강시 영화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죽음의 책을 통해 지상으로 나오게 된 칸다리안의 망령들. 쥐도 새도 모르게 숙주의 몸에 숨어들어 잠깐의 잠복기를 거친 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데다이트로 돌변. 보는 이들을 화들짝 쳐놀라게 만드는 미친 갑툭튀를 자행합니다. 집 나간 복순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화끈한 비주얼. 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눈알이 돌아가고 실실 쳐웃으며 공중부양을 시전. You shall never obtain the Necronomicon! We shall feast upon your soul! 위아래로 질질 싸게 만드는 화끈한 퍼포먼스가 I said,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예쁘게 꽃단장시켜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질에 능통하며 압도적인 괴력을 장착. 심지어는 인간뿐 아니라 무생물에도 빙의가 가능. 어떤 때는 귀여운 인형이 되고 귀신 들린 자동차가 되기도 하는 등 정말 미치도록 살벌하고 움팡진 존재였죠. 하필이면 애쉬와 척을 지는 바람에 허구한 날 털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그 유니크한 존재감만큼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데다이트의 매력을 양껏 느낄 수 있는 샘 레이미 감독의 이블데드 시리즈. 호러 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죠?